자,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 경제를 아주 힘차게 돌리는 네 개의 거대한 엔진, 바로 총수요를 이루는 핵심 부품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돈 쓰기, 가게에서 물건 사는 거, 기업이 기계 사는 거, 정부가 다리 노는 거, 이 모든 지출, 그러니까 모든 수요를 싹 다 합친 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총수요라고 해요. 이 총수요가 얼마나 크냐, 또 어떻게 변하냐, 이걸 알아야 경제가 지금 잘 나가는지 아니면 힘들어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완전 경제의 흐름을 읽는 첫 단추인 셈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총수요를 움직이는 네 가지 엔진,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비밀 지도가 바로 이 공식이에요. 총수요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이게 뭐 외계어 같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그리고 NX는 순수출을 뜻해요. 그냥 이 네 가지만 더하면 한 나라의 총수요가 딱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중요한 첫 번째 엔진, 바로 C, 소비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소비, 영어로는 consumption, 그래서 C라고 씁니다. 이게 총수요에서 비중이 제일 커요.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꾸준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즐기기 위해 쓰는 모든 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거, 새로 나온 스마트폰 사는 거,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전부 다 이 소비, C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친숙하죠?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돈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걸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 소비의 비밀을 푸는 열쇠, 바로 소비 함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 하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암호, 제가 하나씩 전부 해독해 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세요. 자, 공식의 첫 번째 부분부터 봅시다. C 위에 작대기가 하나 있죠. 이걸 C바라고 있는데 자율소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한 푼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그래도 살려면 어때요?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무조건 써야만 하는 최소한의 돈. 예를 들면 밥값이나 월세 같은 거. 그게 바로 이 자율소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MPC는 뭐냐? 용어가 좀 있어 보이죠? 한계 소비 성향.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꽁돈 생기면 그중에서 얼마나 쓸까 하는 마음의 비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길에서 10,000원을 주었어요. 와우. 그 10,000원 중에서 7,0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고 3,000원은 저금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한계 소비 성향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0.7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생긴 돈 중에 소비한 돈의 비율. 이 값은 보통 0과 1 사이겠죠? 자,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투자, 인베스트먼트의 I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고 하면 주식 사거나 코인 사는 걸 떠올리잖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투자는 기업들이 미래에 돈을 더 벌려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최신 컴퓨터나 기계를 들여놓는 것처럼 진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말해요. 실물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녀석, 소비랑은 다르게 기분에 따라 엄청나게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기 변동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이 투자라는 녀석도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첫째는 고정 투자.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름 그대로 공장이나 기계처럼 한번 사두면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쓰는 설비에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재밌는데 바로 재고 투자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올해 자동차를 100대 만들었는데 90대만 팔렸어요. 그럼 창고에 10대가 남아있죠? 이 팔리지 않고 쌓인 10대. 이것도 일단은 회사가 돈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로 쳐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할 때 항상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이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결정할까요? 여기에 아니라고 외친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투자는 종종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 영어로는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왠지 앞으로 경기가 대박 날 것 같아 하는 막연한 기대감, 혹은 다 망할 것 같아 하는 비관적인 분위기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이성적인 계산을 압도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런 심리적인 거 말고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바로 이자율, R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10%일 때 빌리고 싶어요? 1%일 때 빌리고 싶어요? 당연히 1%죠. 기업도 똑같아요. 이자율, 즉 돈 빌리는 비용이 싸면 이때다 하고 돈 빌려서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가 비싸면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하면서 투자를 꺼리게 되죠. 그래서 투자와 이자율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일종의 시소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총수요 퍼즐의 마지막 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바로 정부의 씀씀이인 정부 지출 G와 다른 나라와의 무역 성적표인 순수출 NX입니다. 이 둘은 비교적 간단해요. 먼저 정부 지출 G. 이건 말 그대로 정부가 쓰는 돈이에요. 뭐 했을까요? 도로 깔고 다리 놓고 학교 짓고 또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돈을 쓰죠. 이건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좀 풀어야겠다 하고 마음먹으면 늘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되기도 해요. 다음은 순수출 NX. 이건 그냥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판 금액에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 금액을 뺀 값입니다. 이 값이 플러스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로 외국에 돈을 더 많이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4개의 엔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번 싹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4가지가 각각 어떤 선수인지 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게 바로 거시경제를 꿰뚫어보는 비법이거든요. 총수요의 4대 천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경제의 맏형, 가장 덩치 크고 든든한 소비, C. 둘째, 기분파지만 성장의 불꽃을 지피는 투자, I. 셋째, 필요할 때 등판하는 구원투수, 정부 지출, G.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무대를 띄는 순수출, NX. 이 4명의 어벤져스가 힘을 합친 게 바로 한나라의 총수요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는지 확인해볼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요즘 뉴스만 틀면 금리 인상 하잖아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이 오늘 우리가 배운 4개의 엔진 C, I, G, NX 중에서 어떤 녀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릴까요? 힌트는 아까 제가 시소 같다고 설명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총수요를 완벽하게 정복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박사였습니다.